가장 대표적인 또 비수술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풍선 확장술의 특징 그리고 또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풍선 확장술을 생각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입원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입원 필요가 없으시고요. 만약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입원해서 도수 치료도 받고 운동 교육도 받고 향후 어떻게 치료할까 프로그램도 좀 교육을 받으시고 간다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있으신 경우도 있지만 바쁘신 경우는 대부분은 당일 다 시술을 하시고 이제 가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부위 마취, 국소 마취만 합니다. 그 꼬리뼈로 들어가는 그 피부에만 마취하고 절개할 일이 당연히 없고요. 내시경이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내시경은 수술이거든요. 왜냐하면 절개가 있어요. 1cm 이 정도는. 근데 풍선 확장술은 아예 절개가 없는 치료예요. 가느다란 카테터와 주사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수혈할 일이 거의 없고 아까 말씀 나오신 것처럼 아스피린이나 뭐 기넥신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피를 묽게 하는 약들 드셔도 그냥 약 드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특히 만성 질환이나 예전에 암이라던가 이런 거 치료받으셔서 이제 고생하셨던 그런 분들도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특히 절개가 없다 보니까 근육이라던가 인대 이런 거에 손상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술 후에도 시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령의 환자나 만성 질환자들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지혈증이 있었던 환자분의 치료 사례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 이분은 6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사진을 제가 보고 조금 이제 생각보다는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세 마디의 디스크가 있고 전방 전이증도 있으시고 협착도 같이 있으시고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거는 이 3종이 다 있다는 거는 안 좋다는 얘기죠. 네네. 그런데 굉장히 그 운이 좋게도 세 가지가 다 있지만 어느 한 가지가 아주 중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병도 병기라는 게 있잖아요. 디스크도 있지만 조금씩만 나왔고 전방전이증도 있지만 단계가 어긋난 게 한 1단계 정도밖에 안 됐고 협착도 있지만 아주 신경길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짓눌리진 않은 그런 상태란 말이죠.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딱 봤을 때는 나사못 박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기가 너무 아깝고 간단한 시술과 운동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먼저 해보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풍선 확장술을 이제 하셨죠. 시술 전후 보시면은 좀 연두색이나 파란색이 허리 아래로 내려오는 빨간색, 노란색으로 이제 많이 바뀌셨죠. 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예전에 한번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을 한번 하셨던 분인데 사실 그때 효과를 좀 못 보셔서 이 시술에 대한 좀 막연한 좀 이제 선입관이 좀 있으셨는데 일반적인 신경 성형술 말고 이제 다음 단계 풍선이라는 도구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물리적으로 뚫어주는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오면서 시술의 효과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 전후로 많이 좋아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예후가 아주 좋은 사례 소개해드렸고요. 시술받은 이후에 재발한 통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환자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례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네, 그 5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앞서는 시술에 이제 효과를 좀 못 보셨던 분인데 이분은 10년 전에 꼬리뼈로 들어가는 시술을 이제 하셔서 효과를 좀 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무탈하게 또 잘 지내셨던 분이시거든요. 네, 최근에 갑자기 한 달 전부터 갑자기 또 통증이 오신 거죠. 오른쪽 다리로 저리고 시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또 생각이 나시겠죠. 내가 10년 전에 그때 시술 효과를 봤는데 그 당시 시술이 똑같은 시술일까? 아니면은 다음 단계로 좀 더 이제 발전이 된 시술일까? 어떻게든 수술을 좀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오셨고 1세대적인 관을 넣어서 약만 뿌려주는 신경성형술 말고 풍선을 이용해서 막힌 길을 벌려주고 터주는 이런 풍선 확장술을 시행을 하셨죠. 그래서 시술 전후 이제 보시면은 차가운 색, 이제
파란색, 연두색이 안 좋은 거였고 빨간색으로 이제 쫙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사실 이분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있었고 이런 경우는 또 시술을 해서 좋아질 확신이 좀 더 성공률이 높은 사례였죠. 그래서 이런 풍선으로 아주 간단히 해결이 잘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살펴보고 계십니다. 환자의 특성이나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에게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70대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70대 뭐 비교적 고령이죠. 네. 환자분 70대 환자분의 사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풍선 확장술에 도움을 받은 사례입니다. 네, 이분은 제가 조금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사진 봤을 때는 수술이 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수술을 좀 권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고령이신데 또 다른 심장 질환도 있다 보시니까 이제 마취와 여러 가지 수술의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거냐 비수술을 할 거냐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비수술 치료를 먼저 선택을 한 경우입니다. 물론 비수술로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수술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한 사례고요. 그래서 시술 전후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은 여러 마디가 협착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조금 이제 좀 곤욕이 있었는데 어쨌든 세 마디를 동시에 같이 뚫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풍선 확장술로 뚫어놓고 이렇게 오른쪽 사진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제 많이 좋아지셨죠. 이분 같은 경우는 소위 날아갈 정도로 이제 막 100% 막 이게 막 좋아진 건 아니어도 본인이 느끼시기에 한 70% 이상 좋아졌다 하면 내가 이 정도면 너무 만족한다, 네. 살만하다 이렇게 돼서 이제 좋아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좋은 사례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한번 살펴볼 사례는 수술을 한번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전신 마취에 대한 또 거부감도 있으시고 재수술은 하기 싫다 이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또 좋아진 사례가 있다면서요, 원장님. 네, 그 뭐 전화로 문의 오시는 경우들 중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나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한 사람도 되느냐, 풍선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시술 자체는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누구나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데 단지 이전 수술의 어떤 경과에 따라서 효과에 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심하다 싶은 분들은 풍선 확장술이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사진을 봐야지 알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할만한 정도였어요. 나사목 고정술을 했고 그 밑에 있는 찌꺼기만 걷어내줘도 많이 좋아질 거가 이제 예상이 됐던 사례였기 때문에 이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셨고 전후 비교해서는 이제 시술 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연두색으로 이렇게 안 좋았던 것들이 빨간색, 노란색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제가 가르쳐드린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이제 많이 좋아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